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수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 봄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봄 찾아올 수 있도록 알찬 투자 정보들 많이 들고 왔는데요. 일단 함께할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 하이스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주말 이벤트를 잘 소화하면서 우리 네. 증시 저는 기대를 좀 했었지만 기대만큼 미치질 못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뜨거운 고용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우리 증시는 초반부터 내려치더니 삼성전자라는 대형주가 좀 버텨줘서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굉장히 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보단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던 차가운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걱정되는 부분이 이번 주 10일 CPI 발표를 앞두고 공포죠. 네,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 이번 주는 특히 총선이 또 12일이더라고요. 네. 빨간 날 쉬어가는 휴장이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최대한 경계감 가지면서 저는 좀 계좌를 좀 빠르게 비울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대응이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굴직한 이벤트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현금 예수금을 좀 많이 확보해 두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계좌를 좀 비우는 날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나스닥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보내더니 막판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죠.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은 아주 처참히 무너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경계 마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만한 이슈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시가 그리고 단기 스윙 테마 해시태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두 가지 들고 왔는데요. 유류도 판매, 유류도 소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스마트팜 두 개 들고 왔는데 두 가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유류 도소매야 네. 그냥 국제유가 상승 네. 관련 주고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식량이나 대체육 관련 네. 테마를 좀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나마 스마트팜 관련이 좀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아서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슈가 있어서 들고 이유는 오신 간단합니다. 걸까요? 네. 이번에 주말에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라마단의 권능의 밤이 10일이더라고요. 10일 날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 우리는 총선 그리고 미국은 CPI 네. 그리고 라마단의 권능의 밤까지 만약에 확전에 대한 확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 작은 확률이라도 무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정말 쳐서 중동 지역 지정 확전 리스크가 확산이 된다면 유가 관련 종목이 뛰어오르면서 당연히 지금, 식량 관련 종목들 그리고 오늘 해운주라든지 방산주가 한번 튀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 종목들이 같이 순환매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으로 오늘 가져가 봤는데 말 그대로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내일 경계감을 가지고 일단 최소 비중부터 한번 슬쩍 발만 담궈볼 생각이라 큰 비중으로 진입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일단 시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의 테마 들고 왔는데 과연 어떤 것이 시가일지 단기 수익일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내일은 일단은 시장의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시장 장중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오늘 시장 어땠는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건가요? 불안한 증시. 나 지금 떨고 있니? 명대사를 좀 인용한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모래시계의 명대사인데 우선 투자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쵸? 워낙 큰 이벤트고
지난주 고용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각종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6월의 금리나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후퇴가 이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증시도 미증시를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1분기 실적 본격적인 어닝 시즌인데 반도체 빼고는 그렇죠. 네, 다 불안해요. 솔직히 이익 상향치라든지 실적 전망치가 다 하향 정도 될 정도로 반도체 빼고는 다 불안한데 그 와중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네, 하고 정말 있습니다. 강하게 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HB 테크놀로지도 후발주자로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 YC캠이랑 필옵틱스가 너무 잘 나갔을 네. 때라. 근데 HP 테크놀로지도 2주 동안 6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후발주자들이 또 상한가를 찍고 올라갈 만큼 이 유리기판 아래서 수급이 빠르게 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타자는 과연 뭐가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을 CPI 이후로 중점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주력을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라 내일은 좀 쉬어갈 부분이고요. 수요일 날 휴장 이후로 목요일부터 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의 한 줄평을 불안한 증시, 나 지금 떨고 있나? 라고 했는데 오늘의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봄은 아닐 것 같은데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확실히 겨울이죠. 떨리는 겨울이었습니다. 네. 그냥 날씨가 춥다기보다는 네, 그냥 몸이 떨릴 정도로 불안한 시장이라 겨울일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증시를 겨울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과연 왜 겨울일지, 이런 겨울일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대응해 봐야 될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에 날씨는 너무나도 따사롭지만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오늘도 양지수 모두 하락은 아니지만 체감상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코스닥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내 계절만큼은 봄이 되고 싶은데 과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또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이스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앵커님이 질문을 잘 주셨는데요. 이런 계좌,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저는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정말 불안한 증시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주식은 대역의 영역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는 저는 잠시 계좌를 비우고 쉬어가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무조건 매매하고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잠시 계좌를 좀 비워두고 요즘에 날씨가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너무 좋고 벚꽃이 주말 동안 너무 예쁘게 잘 피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숨 돌리면서 시장은 잠시 뒤편으로 밀어두시고요. 본업 그리고 생활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 예측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집중 조명된 고용, 지난주 같은 경우 고용이 좀 집중으로 조명이 됐었고요. 후퇴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정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CPI 발표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는 누구든 모른다. 네,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수요일 날 저희 총선 이제 휴장인데 그날 아마 저녁에 CPI가 발표가 나올 겁니다. 예상치로는 연물로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달보다는 높지만 유가라든지 식품을 좀 제외하면 둔화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뜨거운 고용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CPI 발표가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높게 나온다면 과연 6월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저는 후퇴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연준 의원들 발언이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금리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6월 금리 인하설이 더 후퇴될 확률도 높고 이번에는 9월의 금리 인하로 연 3회간이 2회로 줄이자는 얘기도 공존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얼마만큼 이 금리 인하를 지지할지 3회 인하를 지지할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고점 작년 이제 7, 8월 고점을 뚫고 그 270선 위에서 지금 안착을 했었고요. 오늘 살짝 버텼지만 27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차 전지 때문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선으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620선 지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820선 지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 860선만 꾸준하게 좀 지지를 받아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900선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 이후로 후퇴하게 된다면 820선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희망을 좀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을 충분히 확보를 좀 해주시고요. 불안한 종목,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2차 매수까지 생각하는 종목들이야 계좌에 그냥 그대로 고이 모셔두면 되지만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배틀을 짧게 잡고 진입했던 종목들은 내일까지는 적어도 계좌에서 뭐 약보합이나 약손실 정도에서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차 중동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대신 유가 그리고 금, 구리 같은 경우 에브리싱 랠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야 3,00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견해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올 연말에 100달러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재점화 우려 속에 이번 주 CPI 그리고 총선 그리고 PPI 그리고 FOMC 의사로까지 주요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영향권에 진입을 할 거고요. 내일도 아마 지표는 좀 불안합니다. 오늘 미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금 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이렇게 뭐 지수랑 상관없이 테마 장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별 이슈 종목들 특히 뭐 유리기판 아까 제가 강조드렸는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순환매되면서 후발주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단발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수록 상승 종목이 압축이 되잖아요. 그럼 수급이 강하게 붙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량이 폭발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장중에 굉장히 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격 매수를 제가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10% 20% 급등 나오더라도 윗꼬리 달고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고요. 하락 종목들은 오히려 아래에서 받쳐놓고 테마가 이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아래에서 받쳐놓고 분할 매수가 더 적기인 타이밍이라 굳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굳이 추격할 필요는 없는 장세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은 참 저 또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용이 너무 잘 나와서일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미국 증시는 그래도 버텨줬지만 국내 증시는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버텨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1% 넘는 낙폭을 보였죠. 과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세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밀리는 시점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우리가 계좌를 방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사실 지난주에도 시장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참 시장이 코스닥 위주로 또 하락을 많이 했고 코스피도 하락세를 많이 보였고 참 시장이 그냥 양시장 모두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타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드렸거든요. 지난주 저희 방송을 보시고 챙겨보셨던 반도체 관련주 퓨릭 같은 경우에도 무려 3거래일 만에 거진 10% 넘는 수익을 드렸고요. 한싹은 당일날 8% 그리고 KX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역시나 5%,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역시나 당일날 7% 넘는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수익을 줄 때 챙겨야 됩니다. 타점 같은 경우는 짧게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서 우리가 목표가도 최대한 수익은 챙기되 손실은 보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줄 때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요즘 시장의 전략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가장 잘해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하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이거든요. 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도 있고 불안하고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CPI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여전히 내일까지는 경계감이 짙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내 계좌를 방어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수익을 짧게라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짧게라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 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선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 딱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들으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의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거든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 선물 드릴 겁니다. 내일 시가에 베팅할 단기 스윙 그리고 오늘의 봄 종목 세 가지의 종목 드릴 건데 지난주 방송 공략주처럼 퓨릿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챙겨볼 만한 종목 선물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오늘도 3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단의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쪽 선택하시면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가 수익률표를 봤는데 수익률이 지난주에도 역시나 시장이 녹록치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라도 챙겨줄 건 다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 그렇게 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네. 베트를 짧게 잡고 오히려 단기 매매하기는 저는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수급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섹터 내로 말 그대로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 자체가 아예 몰렸다 보니까 유리기판 내 순환매되는 종목만 찾았더라도 지난주는 따뜻하게 좀 보낼 수 있었고요. 퓨리부터 일단 설명드리면 지난주 아마 스윙 종목으로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 중에 내일의 시가라든지 다른 종목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고요. 체크한 후에 바로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12,5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알려드렸는데 12,600원 이하로 한번 내려왔었고요.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그날 입장하신 부분이 마이너스는 아니신데 홀딩해도 되냐, 손절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12,500원 부근 진입 사인 드렸고 홀딩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 가까이 상승이 바로 나와줬어요. 13,700원 부근에 절반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날 시가로 전량 매도하면서 13,700원 부근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약 진입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수익을 좀 챙겼었는데 그 기간이 불과 한 2, 3일 정도밖에는 안 됐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진입해서 수요일 날 절반 매도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시가로 전량 정리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 수익을 냈습니다. 반도체 소재 종목이라고 다 알려드렸었고요. 비슷한 테마로는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린 리소스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 이후 오늘도 한번 강하게 눌러서 다시 한번 진입가 이하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퓨리 같은 경우는 진입가 이하에서 한 번 정도 더 진입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12,000원 부근 이하로 내려오거나 11,500원 부근 지지만 좀 나와준다면 저는 아래에서 한 번 정도 더 진입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따로 새롭게 다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번 주 CPI 이후로 다시 한번 타점 보고 사인을 드릴 거고요. 워낙 많은 종목들을 다루다 보니까 깜빡하고 사인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대신 노란톡방에서 퓨리 이렇게 바닥분 내려왔는데 또 진입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퓨리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다시 한번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는 노란톡방에서 삼성전자 유리기판 후발주라고 알려드렸어요. 도인시스의 최대 주주인데 도인시스를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도인시스가 이제 유리 쪽 관련 테마인데 삼성에서 가지고 온 만큼 삼성 유리기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5,200원 이하 비중은 한 3% 커피값 정도로 진입을 했었고요. 당일날 5,600원 이상 분할 매도하라는 사인을 바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진입을 했어요. 제가 수익은 한 번밖에 안 봤다고 올려드렸는데 두 번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 오탄데 5,480원 이하에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진입을 했고요. 또 당일날 5,900원 부근에서 바로 매도하면서 두 번 연속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때 상승 나올 때 한번 수익을 챙겼고요. 그 다음 날 또 수익을 챙기면서 5,200원대 잡았다면 6,4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이걸 다 먹지는 못했어요. 진입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상승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매도 시점의 수익률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절반 매도할지 아니면 분할 매도할지 전량 매도할지 다 사인을 드리다 보니까 애매하게 내가 비중은 얼마 안 샀는데 절반 매도할지 이건 얼마만큼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배트 짧게 잡고 정확한 타점에 사인 드리니까 확실한 부분, 확실한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다음 후발주도 이렇게 깔끔하게 빠르게 튈 수 있는 종목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당일날 제가 이렇게 사인 드리는 종목 외에도 유리기판 관련 후발주자는 어떤 종목이 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JTC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ICD도 오늘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유리기판 후발주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재무가 좀 불안해서 진입하기가 꺼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1, 2주 안에 순환매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매일매일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NJ도 유리기판 후발주예요. 제가 톡방에 KNJ도 비중 한 3% 정도, 저는 비중 한 5에서 3%는 그냥 커피값이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가는 19,550원 부근이면 이쯤에 제가 사인을 드렸어요. 박스 돌파하기 직전에 사인을 한번 드렸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유망하다. 그리고 시각 공정의 웨이퍼를 고정해주는 실리콘, 카본 포커스링 국산화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알려드렸고 넓게 보면 유리기판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대박 치면서 KNJ 좀 빨리 파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일 16%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0원 대비해서 2만 오늘 6,000원까지 돌파 나왔으면 불과 한 3일 만에 30%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물론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18,000원 이하 내려오면 다시 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8,000원 이하까지 눌러주질 않았고요. 1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23,000원 저항대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23,000원 저항대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3,000원대 저항대를 여기 정확하게 뚫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익절 한 5에서 6% 정도 제가 익절 사인을 드렸는데 좀 늦게 보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먹으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도 사인을 올라갈 때 드리는 이유가 보통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고점에서 어차피 들여봐야 늦게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26,000원대 매도하라고 알려드렸는데 조금만 늦게 보셔도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걸어놓고 매도를 못 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수익 익절을 못 하십니다. 항상 저는 VI가 걸릴 때 매도 사인을 드려요.
VI 걸리고 난 뒤 추가적인 상승폭 올라가면 VI 풀리고 난 다음에 분할로 매도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때 항상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보시는 분들도 오히려 저는 노란톡방에서 매도 사인 이후로 더 늦게 보시는 분들이 수익을 더 크게 챙길 수 있다고 예전부터 제 얼굴에 침 뱉기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톡방에서 수익을 더 크게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사인을 드리고 있고요. 하이스트봇은 항상 뭐 저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4월 달만 하더라도 당일 승률이 50%가 넘는 날이 많고요. 월간 누적 수익이 거의 뭐 1,700% 가까이 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100% 이상 수익을 내는데 이게 합산 수익률이에요. 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흥국석유, 엑시콘이나 제가 단타로 쳤던 KX 하이텍, SSD 관련 테마 그리고 유가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YC캠이라든지 재룡전기, 일증전기 오늘 같은 날도 대형주 위주로 전력 설비 관련 테마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일증전기나 재룡전기처럼 지난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떨어졌고요. 대형주 위주로 HD 일렉트로닉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대형주 위주로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상승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YC캠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리 기판 관련 테마주로 지난주 포착가 대비해서 당일날 24%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코리아 FT, 우진엔텍, SMR 관련 테마로 제가 우진엔텍은 노란톡방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또다시 필옵틱스 유리기판이죠. JNTC도 유리기판입니다. JNTC는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포착가 대비해서 10%가 올라갔는데 오늘 상한가 말아 올렸으면 포착가 대비해서 40% 넘는 상승이 보였다는 거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이 포착이 된다는 건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뭐 기법이라든지 뭐 차트적 분석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수급이 붙다, 거래량이 붙는다. 그럼 이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는 이유는 시장의 뉴스 플러스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테마가 붙고 시장에 뉴스가 나오면 거래량이 당연히 몰리겠죠. 거래량이 쏠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기술적 언급이라든지 물론 뭐 추세, 지지 저하 당연히 중요하지만 초보자분들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가장 빠르게 수익 내기 위해서 보시는 부분이 그냥 거래량, 하루에 수급이 얼마만큼 터지는 종목들, 수급이 터지는 종목들이 다 포착이 나옵니다. 포착가 나오는 종목들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포착가 13,700원 대비해서 50% 가까운 여기 현재가가 15,730원에 포착이 됐잖아요. 50% 넘는 일주일 만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수급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테마가 형성이 돼 있고 그 테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이슈가 던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찌라시 얘기도 가끔씩 드리고 있는데 찌라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 관련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만 포착을 잘 한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뉴스를 보고 그 관련 종목을 먼저 매수하면 선매수가 되는 거죠. 선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이 붙고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주가를 털고 나오면 되는데 이 부분이 손이 빠르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 하이스트봇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워낙 빠르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손 느리신 분들은 따라가지 마시라고 해요. 그래서 길목을 노리는 매매를 원하시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종목이 길목을 지키는 종목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셔서 오늘도 뭐 내일의 시가 종목이라든지 오늘의 봄 종목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모아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 리뷰에 대해서 도와드렸는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사실 지난주도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지난주도 참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배트를 짧게 잡고 공략할 만한 단타 느낌으로는 굉장히 수월했던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시장 어땠나요? 역시나 오늘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내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리기판, 필옵틱스, YC캠
이 대장주 역할로 크게 갔는데 그 이외에 후발주 느낌으로 우리에게 KNJ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 이렇게 주셨거든요. 무려 당일 혹은 하루 만에 4%, 7%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지난주 저희 방송의 공략주였던 퓨릭 같은 경우에도 단 3거래일 만에 10% 넘는 상승, KX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 역시도 당일날 5% 넘는 수익을 드렸습니다. 한싹 같은 경우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우리가 AI 쪽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필수적이다라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드렸는데 역시나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거든요. 나도 최근에 시장이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배틀을 짧게 잡고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할 만한 종목섬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매주 월요일 딱 이 시간에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기회 드릴 때 함께하셔서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가야 될 만한 종목 그리고 투자의 정보들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종목 선물 드리고 있죠. 내일 시가 베팅 종목, 단기 스윙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드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두 가지 방법 나와 있고 이 방법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쪽 택한 다음에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을 봄까지 한번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이 테마일 것 같습니다. 내일의 봄 테마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내일은 유류도소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유류도소매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쵸? 그냥 유가 상승 수혜주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네. 6거래일 연속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홍콩소유는 반짝 상승 맞아요. 이후로 눌렀는데 가장 중요한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을 결정을 주말에 했어요. 물론 확률은 제가 아까 앵커님도 말씀드렸어요. 7 확률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란과 하마스가 휴전을 한다면 굳이 공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이란과의 확전은 이스라엘도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가자 전쟁이 지금 6개월 만에 중동 확진 위기가 지금 최고조로 달았지만 가자 전쟁이 확전이 안 되고 만약에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럼 유가가 당연히 안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시가 종목은 내일 제가 시장을 보면서 사인을 드릴 거라 무조건 진입한다 아닙니다. 시장 상황을 보고 이슈를 보면서 진입해도 될까? 왜냐하면 수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는 없다. 다만 분명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이 일어난다면 유가는 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펙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친다.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칠 수밖에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이란 대 이스라엘 전면전 발생 시 국제 유가는 당연히 폭등하고 단기 랠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100불, 브렌트유나 WTI, 서부 텍사스유가 $100 이상 뛸 수도 있다. 이런 견해가 굉장히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10일 라마단의 권능의 날, 라마단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권능의 밤 반격 개시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공격을 한다면 연말 $100를 갈 수도 있는데 공격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가는 안정이 되기 때문에 진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내일 꼭 진입한다기보다는 진입할지 안 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한국석유는 주도주입니다. 가장 유가 뛴다는 뉴스만 나오면 그냥 손이 빠르신 분들은 흥국석유를 놓쳤다,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그냥 잡아만 놓으면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지난 올 초에도 유가 상승 때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척하다 얼마 전 일주일 전이죠. 그 하이스트봇이 포착한 지난주 화요일부터 다시 한번 10,000원대에서 급등이 나오더니 16,000원대 돌파 나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60%가 상승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주도주, 대장주다. 석유류 제품이 휘발유, 경유 등을 GX 칼텍스로 매입해서 경부,
그리고 대구 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 석유, 도, 소매 업체이고요. 중동 지정학적 우려의 국제 유가 상승에 항상 1순위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등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지금 에브리싱 랠리를 펼쳐지고 있다. 오늘 금 가격이 뛰니까 엘컴텍이라든지 이런 금 관련 종목들이 한번 뛰어 올랐고요. 구리 관련 테마는 제가 지난주 알려드렸거든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풍산도 뛰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구 산업을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 매수를 못했습니다. 제가 체크하고 난 뒤에 10% 이상 뛰더라고요. 그래서 흥국석유는 주도주 종목이고 주도주 잡기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시가 관심 종목은 주요 산업은 아스팔트 가공 및 판매를 하는 업체이고요. 오펙 플러스 러시아 감산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오펙 플러스도 감산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중국 경기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까지 보이면서 유가가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공급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얼마 전 돌파를 했습니다. 100달러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항상 2순위, 엉덩이가 좀 무겁다 보니까 후발주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인데 차트 분석 보면 이때는 한때는 정말 대장주만큼 강하게 올랐어요.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지수가 빠졌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유가 우려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꾸준히 빠졌다가 장 초반에 한번 다시 급등이 나왔었고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냈는데 차트만 보면 아마 흥국석유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아직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14,000원대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여기 16,500원 저항대 뚫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게 뚫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선양돼야 된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야 됩니다. 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 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우려라든지 감산 기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배틀을 이렇게 길게 잡으려고 테마 종목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배틀을 짧게 잡고 치기 위해서 잡는 거라 화요일 날 진입해서 수요일 날 만약에 확전이 일어난다면 목요일 날 탈출할 계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좀 조심스러운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진입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시장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마로 내일의 봄 테마로 유류 도소매 쪽 들고 왔습니다. 이쪽은 뭐 쉽게 말하면 국제유가 수혜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중동 리스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몸집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시장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순위 후발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당장 내일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좀 시장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신중함을 기하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나도 내일 시장 상황을 보고 최대한 손절은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수익은 극대화를 내놓고 싶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지난주 어려운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무려 합산 수익률이 35%가 넘습니다. 짧게 줄 때 빠지자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단타로 주셨는데 이렇게나 수익을 빠르게 한 주도 안 돼서 한 주 동안에 35%나 드렸거든요. 이런 수익 나도 이번 주에 받아보고 싶다.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 어떤 식으로 전략 잡고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끝나야 돼요. 1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단의 두 가지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일 시가 베팅할 만한 테마 끝났고 또 단기 스윙 테마도 봐야겠죠. 미래를 본 테마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스마트팜을 가지고 왔는데 네. 뭐 당연히 중동 리스크의 연장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당연히 중동 리스크 터지면 홍해 물류 리스크도 같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해운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량 뿐만 아니라 뭐 사료, 배합, 뭐 사료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팜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가 이상 기후가 촉발한 상태에서 식량 위기 부분은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팜이나 이 대체육 관련 테마를 원래는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10일 날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배종이라는 영화가 다시 한번 오픈이 됩니다. 아마 그 대체육
이 아니라 배양육 관련 테마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한 번 정도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관련 수혜 가능성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농촌 인구 감소 등 대응해서 미래농업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농가 스마트팜 도입률이 아직은 1.48%에 불과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산업 생태 조성을 위한 투자는 반드시 대기업과 정부 측에서 필요하고요. 중동에서 시작된 스마트팜 한류 바람, 얼마 전 한국과 카타르가 스마트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들만 봤을 때 식량 위기가 터졌다 하면 1순위로 스마트팜이 튀어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인 주도주는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올 초에 한번 강하게 점프한 이후로 눌린 이후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11,500원 부근 여기 저항대만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준다면 윗단이 지금 열려 있고요. 올해 스마트폰 수주 확대로 실적 개선이 이룰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거의 국내 스마트팜 1, 2위를 다투는 종목이고요. 스마트팜 기획, 설계, 제작, 시공 등 맞춤형 첨단 온실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법인을 통해서 대마가 좀 핫하잖아요. 의료용 대마 산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대마 관련 테마 이슈가 나왔을 때도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그린플러스보다는 관심 종목에 더 집중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스마트팜을 바탕으로 재배, 생산, 유통까지 연결하는 융복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마 스마트팜 종목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린플러스랑 이 종목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반밀폐 유리온실 기반 거의 10만 제곱미터 수준의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부분이 스테비아 토마토예요.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라는 이름으로 가장 유명한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외형 성장도 올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차트 봤을 때는 작년에 이렇게 강하게 2번 정도 흔들어 줬었고요. 그리고 쭉 하락해 오다가 오늘 거의 추세선 바닥 부근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수렴 구간, 거의 바닥 구간이라 여기서 위 2,500원대만 뚫어준다면 저는 3,100원대 저항대 뚫고 4,000원 부근 신고점 영역까지 달려가도 이상하지 않다. 워낙 실적도 받쳐주고 스마트팜 섹터는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라 물론 뭐 반도체 수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소외는 받고 있지만 반도체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식량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 이슈 나온다면 제일 먼저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가 스마트팜 섹터이니 이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유가 아까 말씀드린 유가 상승 수혜주랑 다르게 내일 아니면 CPI 발표 이후로 지수가 조금 눌러줬을 때 분할로 매수 사인을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 부근이 한 2,300원 부근인데 2,300원 이하에서는 그냥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언젠가는 요 3,000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3,000원 돌파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를 봄 테마도 만나봤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주 들고 왔는데 중동 리스크의 연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나 많은 분들은 이슈보다 관심 종목에 더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생산하는 걸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만한 구간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최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지난주 저희 방송의 단기 수익 종목이었던 퓨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목 단 3거래, 4거래일 만에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후발주 유리기판 관련주로 KNJ 그리고 뉴파워 플라스마를 드렸는데 이 종목들도 하루 혹은 당일날 무려 7%, 5% 넘는 수익을 드렸거든요. 지난주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총 지난주에만 받은 수익이 35%가 넘습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시장 어렵지만 단타 느낌으로 뽑아볼 수 있는 기업에서 한번 수익까지 창출해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또 우리 전문가님 만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수익이 안 난다 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하신 이후에 오늘 드리는 3가지 종목으로
전략으로 꼭 한번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두 가지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일의 봄 테마까지 만나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기대가 되는 거는 오늘의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봄 테마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재생에너지 관련 섹터, 그중에서 태양광 관련 오. 테마인데요. 네. 사실 재생에너지나 태양광은 어그로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대부분은 반도체, 클린룸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 했을 때 별로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네. 반도체라고 하니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혹하실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어그로고 반도체 클린룸 관련 테마인데 여기서 네. 거의 매출의 한 90%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테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클린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드라이룸 사업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현지 공장 건설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가 계속될 수밖에는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제는 지난해 감축을 종료하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캐파를 확장할 시기입니다. D램도 잘 팔릴 거고 새로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올해 매출 아마 8,600억 정도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360억대로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공조 기술을 적용해서 요즘 핫하다는 데이터 센터 분야에도 신사업을 진출하는 만큼 데이터 센터로도 갈 수 있고요.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슈 때도 갈 수 있고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도 갈 수 있는 걸리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장성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태양광 관련 테마가 얼마 전에 한번 부각을 받았어요. 옐런 장관이 이제 중국 반덤핑 태양광 부품들이 워낙 저가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한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 관련 테마하면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지금은 반도체 클린룸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때는 굉장히 좀 잘 나갔었어요. 작년에 반도체 클린룸 관련 실적 기대감 때문에 작년 3월부터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작년 9월부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2차 전지나 다른 섹터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정말 1,800원대에서 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박스권에서 꽤 물량을 지금 모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반덤핑 관련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매집 구간이 지금 2,200원에서 2,500원 사이입니다. 2,500원 저항대를 강하게 뚫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한 달 가까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250원 이하에서 내일 1차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살짝 2,200원을 뚫고 내려오면 여기 1,800원에서 2,200원 사이에 2차 매집이 들어갈 겁니다. 1,700원, 1,800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에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평단가만 낮춰서 비중만 크게 실어 놓는다면 2,500원 돌파 시 3,000원 부근까지는 바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량만 아래에서 많이 모아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 기다림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까지만 볼 생각이에요. 물론 연말까지 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져가 봐야 투자자분들 지루해하시고 또 다음 주 또 새로 들어오실 분들께 이 종목을 계속 언급해 드리기는 안 된다. 또 새로운 종목을 다음 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길게 볼 생각은 없고요.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진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봄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봄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쪽은 이 반도체 클린룸 쪽이라고 했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데이터 센터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뭐 걸렸다 하면 충분히 시세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갈 만한 그런 차트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명, 대응 전략이겠죠.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오늘 장에서 이 종목, 드렸던 종목 뭘까요? 내일 시가 베팅 테마, 그리고 단기 스윙 테마,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테마까지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테마에 대해서 종목 선물 딱 한 가지씩 드렸는데 이 한 가지의 종목 선물을 그냥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정확하게 전략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전략만 받아보셔더라도 수익 내기가 정말로 수월할 것 같거든요. 나도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이번 주 시장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한번 버티면서 수익까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주 저희가 방송 도중에 공략주 드리고 있는데 이 공략주들이 시장 속에서 선전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오셔서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